자, 스포츠 분석 유일 5년 연속 10연승 달성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4년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압도적인 축구 적중률을 앞세워서 야구 시즌 5년 연속 10연승과 그리고 NBA 미국 축구 분석까지 전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아래 댓글창 링크 한 개 남겨드렸는데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제 모든 10연승 이상 기록들 하나하나 모두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약간 제 박물관 같은 이렇게 제 게시글이 하나 열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5년간 총 10개의 10연승을 달성해드렸는데 그 10개의 10연승 모두 확인 가능하시고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날짜 그리고 내용들과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도움 되시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뭐 2폴 2조합 그리고 3폴 2조합 수익 기반으로 만들어낸 연승이기 때문에 뭐 항상 그리고 마지막 연승도 저였고 최근 연승도 저였습니다. 어쨌든 이 연승 구간에 있어서만큼은 매년 정말 꾸준하게 좋은 성적들 만들어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고 카카오톡으로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 댓글창 링크 보시면은 카카오톡 링크 남겨져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24시간 언제든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카카오톡은 시즌 패키지도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단위로 유튜브로 바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루 패키지나 주 패키지 단위로 받아보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일수맞게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메이저리그 5연승 도전입니다. 또 5연승 도전이죠. 최근에 우리가 5연승 그 쓰나미 데이 때 한번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먹죽하다가 또 최근에도 또 쓰나미 데이 때 또 5연승 지금 현재 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잘 들어옵니다. 최근에 뭐 메이저리그가 쉬운 분들한테도 쉬운데 또 최근에 어려운 분들한테는 꽤나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역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하게 또 적중 만들어 드리고 있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엔 제가 이제 금액업 구간이라고까지 형들한테 생방송에서 계속해서 녹음기 돌려드렸던 만큼 아마 많이들 가셨을 텐데 좋은 결과 있으셨을 겁니다. 역시나 메이저리그 최근에 13일 중에 무려 11일 적중이 있고 이 구간에서 3일 동안 올킬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5연승 도전 구간인 만큼 또 구간 잘 만들어 보겠고요. 자, 월드컵 구간입니다. 최근에 월드컵이 살짝씩 조금 빗나가는 느낌이에요. 좀 억까 아닌 억까들이 좀 있긴 한데 다만 이렇게 억까들이 좀 많을 때는 누차 얘기들이지만 또 큰 거 한 게 옵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이제 축구 11연승 만들어 드리기 전에 살짝의 또 연패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요런 구간에서 또 우리가 연승을 또 만들어 드리기도 하죠. 최근에 제가 조별리그 3차전 경기들을 쭉 봤는데 조별리그 3차전 경기들이 꽤 괜찮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수요일부터 목요일부터 조별리그 3차전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또 빡세게 한번 또 금액을 올려갈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어쨌든 메이저리그 오늘 그러면 5연승 도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마이애미와 텍사스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애미 선발 투수입니다. 오늘은 타일러 필립스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1승 2패, 방어율 3.1점대로 아직까지는 뭐 선발 경험이 많진 않은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딱 4번 정도 선발 등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필립스라는 선수 자체가 이제 불펜 투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애미는 오늘 이제 불펜 데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마이애미가 지금 불펜 데이를 해도 될 정도로 불펜들이 너무 좋죠. 견고하다. 제가 어제도 또 엊그저께도 마이애미라는 팀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지금 마이애미가 잘 나가는 이유 그리고 마이애미의 연승 힘의 기반에는 바로 불펜이 있다라고까지 설명드렸던 만큼 벌써 마이애미 불펜이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늘 불펜 데이라는 마이애미 그만한 근거가 있는 불펜 데이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필립스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원정 경기 평자가 7점대로 상당히 높은데 반대로 홈 경기 평자가 무려 0.8입니다. 아예 수치 자체가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이닝 자체를 많이 먹는 유형은 아니긴 한데 뭐 홈런 잘 안 맞고 장타 허용률이 상당히 낮다. 그리고 홈 경기에서 잘 던져왔다. 지금 마이애미 불펜은 상당히 훌륭하다라는 것까지 고려해봤을 때 마이애미 홈바닥까지 고려해봤을 때는 오늘 마이애미가 역시나 경쟁력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원정팀 선발 투수 오늘 쿠마르 로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2승 6패 방어율 4.1점대고요. 이 선수 또한 원정 경기에 좀 아쉽습니다. 홈 경기
경기 7할 초반대, 원정 경기가 7할 중반대로 좀 더 올라가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이 선수 제가 믿고 거르는 이유가 WHIP 때문인데 지금 이제 1.4 구간에다가 역시나 홈런 수치도 좀 높기 때문에 주자를 좀 쌓아놓고 홈런을 맞는 그런 유형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평자가 또 역시나 4.5까지 근소하게나마 올라간다라는 거. 제가 저는 최근에 텍사스 경기를 분석을 해드리면서 쿠마르 로커 잘 던진 적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로커가 경쟁력 있는 피칭을 보여줄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좀 아쉬운 점이 또 있기도 하다. 어쨌든 뭐 텍사스도 불펜은 괜찮잖아요. 뭐 7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을 만큼 불펜의 안정감도 분명히 갖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 참고해 한번 해주시고, 텍사스도 최근에 뭐 좀 빠따가 올라오는 흐름이 있죠. 장타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마이애미의 근소한 차이의 승리, 그리고 언더오바는 오바 정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마이애미가 연승 구간이에요. 어제 뭐 샘플까지 잡아냈을 정도로 홈 마이애미가 최근에 너무 잘합니다. 뭐 오늘 템파베이도 그랬지만 이 홈 마이애미가 끝까지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끝까지 좀 비비고 위닝 멘탈리티가 홈 경기에서 분명히 있기는 하다. 최근에 뭐 마이애미 장줄 잘 타고 계신 분들은 또 마이애미 한번 컨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최근에 마이애미 한번 써먹었잖아요. 여기서 써먹었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이때 우리 되게 푸근하게 먹었거든. 근데 물론 뭐 마이어긴 했는데 어쨌든. 자, 그 다음은 워싱턴 그리고 필라델피아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필라델피아 여러분들 진짜 미쳤죠, 그죠? 너무 잘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슈와버가 얘가 또라이급이에요. 지금 슈와버는 뭐 하루에 홈런 하나 안 치면 이상할 정도로 매 경기 홈런을 때려주고 있다. 한 경기 3홈런 포함해서 또 어제 경기도 3런 한 방으로 또 리드를 확 가지고 오기도 했고, 그리고 어제 또 하퍼가 또 홈런 한 개 쳤죠, 솔로런. 그러니까 이게 팀이 에이스 S급 선수 두 마리가 이번 시즌에 거의 고점을 찍고 있다 보니까 중심 타선에서 저렇게 버텨주다 보니 이 필라델피아의 목적은 뭐냐면 일단 슈와버 앞에 출루를 하자,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루가 되면 뒤에서 홈런이 나와주니까 또 하위 타선에서 출루를 하게 되면은 또 하퍼가 홈런을 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필라델피아의 최근에 좀 득점의 원천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 자, 다만 한 가지 오늘 두 가지 봅시다. 자, 일단 워싱턴 선발 투수가 포스터 그리핀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7승 2패, 방어율 3.3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수치가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얘가 한 가지가 좀 아쉬운 게 홈 경기가 좀 더 아쉬운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8할 때 OPS가 찍히는 선수고 원정 때가 오히려 6할 때이기 때문에 홈에서 더 약한 그런 이제 최근에 성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포스터 그리핀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번 시즌에도 이제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한번 안 좋았던 적이 있죠. 홈런 하나 쳐맞기도 했고, 요미 출신 그 그리핀 맞습니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홈 경기에 좀 약하다라는 평가가 있기는 한데, 다만 이 선수 지금 제가 세부적인 수치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홈런 허용 수치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엔간한 부분에서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심지어 WHIP도 1.1점대로 너무 낮고 피장타율도 3할 때밖에 안 돼요. 특히나 득점권 피안타율이 1할 때 중반대로 좀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몰아치는 그런 이제 난타를 잘 당하진 않는 유형이다. 간혹 가다가 이제 홈런 한 방씩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오늘도 뭐 슈와버나 하퍼 이런 애들한테 이제 홈런 한두 개는 내어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팀 뭐 불펜이 좀 아쉽죠. 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다만 타선은 역시나 뜨겁습니다. 자, 반대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오늘은 마이너리그 투수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앨런 랑헬 선수가 올라오게 되겠고요.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한번 이제 불펜으로 선발 등판한 적이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시카고컵 상대로 3일 아마 롱으로 오픈으로 나왔나 그때 3이닝간 1실점 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선수 마이너리그 성적 그리고 트리플 A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 방어율이 무려 4점대, 그리고 볼 자체가 그렇게 안 빨라요. 90마일 초반대 포심이기 때문에 사실 워싱턴처럼 이렇게 이 속구에 강하고 또 오히려 느린 볼에 대한 또 강점이 있는 팀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 시즌이었죠. 지난 시즌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뭐 방어율 2점대 나름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세부적인 지표에서 또 피장타율이 4할 때가 넘어가게 되고 POPS가 원정에서 8할 때가 넘어갔고, 추가적으로 뭐 WHIP 또한 1.5점대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마이너를 간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딱히 선발로서의 경쟁력은 없다. 얘가 오늘 왜 올라와? 근데 왜 얘가 오늘 올라오게 될까요? 바로 페인트 때문에.
얘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페인터 제가 형들한테 계속해서 페인터 사람 아니다, 페인터 나오면 무조건 반대 가자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페인터 선발 등판 일입니다. 근데 얘가 마이너로 강등됐어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콜업 된 거야. 그러니까 페인터 땜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경기 워싱턴이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워싱턴 역배, 그리고 프랜슨과 함께 오바 보드겠습니다. 와, 필라델피아 최근에 빠따 뜨거운데 괜찮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필라델피아를 가져가고 오늘도 제가 필라델피아 축 잡았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홈 필라델피아 아니면 여러분들 가져가지 마십시오. 홈 경기에서 필라델피아가 7할 때 중반대에 POPS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필라델피아 원정 경기가 6할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야구 히로시마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엔간에서는 컨택을 안 하는 게 맞다, 원정 필라델피아는. 그러니까 필라 가실 분들은 그쵸, 오바를 가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자, 다음에 신시내티 그리고 미러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 고민 되게 많았던 경기였는데요, 신시나 미러키 경기가. 우리 콜대원 형님 확인입니다. 일단은 신시내티 선발 투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래디 싱어 선수가 올라옵니다. 3승 6패, 방어율 5.3점대로 상당히 불안한 시즌을 이번 시즌도 보내주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싱어, 저는 아직까지도 뭐 이제 라이브 스코어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 분석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싱어가 이제 급격하게 뭐 무너지고 있다, 뭐 싱어가 뭐 반등의 포인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 여러분들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얘는 예전에 뭐 캔자스 시절 때 뭐 에이스 투수 그때부터도 이 새끼는 문제가 많았던 애였습니다. 이 얘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실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피치가는 건 좋단 말이야. 근데 싱커를 던지면서 한중간에 던지니까 솔직히 조금 오바 곁들여서 한 20km만 이제 그 구석 떨어지면 저도 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실투가 많다. 한중간에 볼이 들어온 볼들이 많다 보니까 장타 허용 지표들이 너무나도 말 안 되게 높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다만 이 선수가 홈 경기에서 좀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홈 경기 평자가 원정 경기보다 좀 괜찮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정 경기가 거의 7점대에 육박한데 홈 경기가 4점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신시내티 이 탁구장에 비해서는 나름 준수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 피홈런 포인트는 무려 2.4포인트로 오늘 선발 투 중에서 무려 두 번째로 높은 포인트, 그리고 피장타율 5할 5푼대로 역시나 오늘 경기 중에서 첫 번째로 높은 피장타율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거르는 게 맞아요. 특히나 이제 신시내티는 지금 불펜도 리그 거의 꼴찌 수준이기 때문에 마운드에서의 경쟁력은 아예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최근에 뭐 신시내티 타격도 좀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도 홈 경기가 나름 괜찮다. 자, 미러키입니다. 오늘 우드러프 선수가 이제 복귀전을 다시 치르게 됩니다. 이 선수 그 뭐 때문이었더라? 어깨였나? 아무튼 부상으로 빠져 있다가 거의 약 2달 만에 이제 마운드에 복귀를 하게 되겠는데, 바로 직전 경기가 이제 애리조나전 선발 등판해가지고 1이닝 던지고 어깨 부상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강판됐던 그 경기가 바로 직전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달간의 재활 치료 끝에 오늘 이제 다시 복귀하게 되겠는데, 이 선수의 문제점은 뭐냐면 뜬공이 많습니다. 애초에 공 자체가 느려요. 그러니까 90마일대 초반대면은 요즘 MLB에서 느리다는 평가가 있잖아요.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갖다 맞추는 느낌들이 많고, 그리고 뜬공이 좀 많은 그런 형태의 유형인데, 다만 이제 제구는 좋습니다. MLB 투수 치고 9위가 아니라 이렇게 제구로 윽박지는 투수가 몇 없긴 한데 제구가 좋아요. 그리고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또한 POPS가 홈 경기보다 낮습니다. 홈 경기 POPS가 7할 때인데 원정 경기가 5할 때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원정에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피칭을 하고 있기는 하다. 뭐 어쨌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신시내티 원정 구장에서 그렇게 나빴던 기억도 없기 때문에 나름 경쟁력은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신시내티 선발 투수 아까 브래디 싱어 하나 아까 얘기 못 해드린 게 있는데, 브래디 싱어가 미러키를 상대로 좀 약했습니다. 역대 통산 방어율도 거의 4점대로 좀 많이 약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브래디 싱어는 믿고 볼 수 없는 투수라는 거, 그리고 미러키에 빠따는 여전히 그래도 매섭다라는 것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이 경기가 좀 헷갈렸어요. 미러키 승 아니면 오바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왠지 오늘 신시내티 쪽에 역배 냄새가 조금 나기는 해. 그래도 미러키 승을 일단 먼저 보기는 할게요. 이게 진짜 승 아니면 오바인데, 이게
뭘 컨택을 해야 될까 일단은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먼저 보는 거는 미러키 승 쪽으로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바 이렇게 볼게요. 이거 마인승은 절대 보지 마시고 아예 아싸리 그냥 마인승 보실 분들은 저는 신시내티 프렌 권장드립니다. 핸디캡은. 근데 이거는 미러키 일반승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바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좀 아리까리했던 그런 경기였다. 이게 어쨌든 브래디 싱어가 잘 던져버리면 신시내티가 홈빠따가 더 좋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뭐 그런 경기라고도 예상은 되긴 합니다. 자, 다음 매치랑 컵스 경기 잠시만요. 자, 오늘 이 경기가 여러분들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입니다. 약간 유니폼 색깔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양 그 두 팀이 마치 뉴욕 매츠는 소프트뱅크를 연상케 하고 그리고 시카고 컵스는 요코하마를 연상하게 합니다. 자, 오늘 뉴욕 매츠 선발 투수가 바로 일본 야구의 어떻게 본다면 기둥이었던 오늘 센다 코다이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망했죠. 0승 5패. 방어율 9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컵스 선발 투수가 제 원래 이제 원픽이었던 일본 야구에서 이마나가 쇼타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얘도 망했습니다. 이번 시즌 4승 6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안 좋아요. 이번에 WBC에 발탁되지 않은 이유도 분명하고요. 어쨌든 두 선수도 컨디션이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도 안 나왔었고 초반부터 야마모토도 초반에 뭐 흔들렸는데 뭐 최근에도 흔들렸고 어쨌든 두 선수가 뭐 일본 야구의 두 기둥이었지만 좌완 우완 원투펀치였습니다만 최근엔 조금은 아쉬운 모습들을 양쪽 다 보여주고 있다. 둘 다 똑같아요. 뭐가 문제냐면 자, 일단 센다 코다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표가 이제 중간부터 이제 합류해서 뛰었기 때문에 뭐 지표 자체가 많진 않습니다만 이 선수가 이제 최근에 문제점을 잡고 있는 건 바로 홈런입니다. 홈런 너무 많이 맞아요. 이유가 뭐냐면 센다 코다이는 옛날에 소프트뱅크 시절 때부터도 사실 직선 구정이 좋았던 선수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얘는 브레이킹볼, 우리가 흔히 유령 포크볼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센다 코다이한테는. 그러니까 유령 포크볼에 대한 얘가 거의 이지선다거든요. 그러니까 직선 구정 아니면 포크볼 요렇게 이지선다라고 하는데 이 포크볼에 대한 최근의 구종 가치가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툭 건들면 넘어갑니다. 제가 아까 앞쪽에 브래디 싱어 그 사람 아니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뭐 피장 타율 그 다음에 피홈런 리스크에 대한 어떤 순위를 얘기 드렸는데 아까 피홈런 리스크 두 번째로 높다 그랬죠. 가장 높은 선수가 바로 센가입니다. 물론 6경기밖에 없긴 합니다만 홈런 허용 수치가 3포인트, 피장 타율 거의 5할 5푼대, 그리고 홈 경기 방어율이 무려 18점, POPS가 1.4. 물론 뭐 6경기밖에 안 던졌으니까 뭐 이제 평균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도 지금 센가 코다이는 안 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번 시즌 컵스를 상대로도 3이닝 동안 선발 등판해서 7실점을 했던 좀 치명적인 기록도 있고요. 이 당시에도 무려 홈런을 2방 맞으면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 코다이는 안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필라델피아와 매치 경기 보셨을 겁니다. 매치는 이번 시즌 타선 진짜 좆됐습니다. 얘들 타선이 이렇게까지 안 터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게 기복도 너무 심하고요,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좀 접근하기가 까다로운 팀이 바로 이 뉴욕 매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정팀 오늘 이마나가 쇼타인데, 뭐 이마나가 쇼타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된 건 역시나 홈런이죠. 근데 이마나가 쇼타는 좀 다른 유형인 게 뭐냐면 센가 코다이는 주자를 쌓아놓고 홈런을 맞는데 그래도 이마나가 얘는 주자를 쌓아놓진 않고 홈런을 맞습니다. 그리고 원정 경기를 되게 얘가 약간 쫄보거든요. 왜냐면 제가 얘 원픽이란 말이야. 옛날에 일본 야구 때도 그랬고 좀 쫄보예요, 쫄보. 그리고 은근히 이제 제구도 칼제구고 그러다 보니 원정 경기를 되게 조심스럽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홈 경기 방어율 5점대에 비해서 원정 경기 방어율 3점대로 상당히 관리가 잘 돼요. 기본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피칭하는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얘가 WHIP가 또한 1.06점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홈런, 그 다음에 피장타, 요게 좀 문제라서 그렇지 좀 조심하게 피칭을 잘 해주고 있다. 다만 이제 이마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기억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뉴욕 매치에게 5이닝 동안 8실점 거의 난타당했던 기억이 또 있기 때문에 오늘 위험할 수 있다. 자, 결론적으로는 양쪽 다 뭐 이제 사람 새끼 아닌 두 투수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선발 구간에서 근소하게나마 앞설 수 있는 선수, 그리고 불펜 또한 근소하게나마 앞설 수 있는 팀, 마지막으로 타격적인 포인트에서 기복 없이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팀, 우리는 시카고 컵스를 컨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이런 팀들 좋아합니다. 선발, 불펜, 그리고 타선까지 앞서는 이런 경기들 좋아하기 때문에 컵스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헨슨과 함께 오바까지 한번 모두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카고 화이트삭스 그리고 클리블랜드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경기가 되게 좀 묘했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화삭 선발 투수가 앤서니 케이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6승 2패, 방어율 4.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가 오늘 개빈 윌리엄스입니다. 이번 시즌 9승 4패, 방어율 3.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 다 홈 경기에서 좀 강한 투수입니다. 앤서니 케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부적인 지표가 뭐 WHIP도 1.5점대로 높고 뭐 홈런 같은 경우에도 경기당 1.4포인트로 높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부 지표가 좋다라고 평가된 선수는 절대 아닌데 유독 보면 홈 경기에서 좀 승수가 많아요. 그리고 홈 경기에서 방어율도 3점대로 원정 7점대에 비해서 좀 많이 좋아지는 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화이삭스는 이제 홈 경기에서 빠따에 대한 강점을 또 갖고 있는 팀이고, 최근에 화삭 빠따가 좀 잠잠하거든요. 이 얘기가 화이삭스 지금 빠따 잠잠하니까 못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오히려 이번 시즌 초중반에 보여줬던 그 임팩트,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잠할 때 한번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화이트삭스가 홈 경기에서 보여주는 이제 공수 밸런스 그리고 위닝 멘탈리티들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좀 기대해 볼만 하고요. 반대로 이제 원정 선발 투수 개빈 윌리엄스도 이제 원정 경기가 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대부분의 홈런, 이 선수가 이번 시즌 맞은 홈런의 대부분이 다 원정 경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홈 경기 방어율 2점대, 원정 경기가 5점대로 사실 구승 투수라고 하기에는 홈이랑 원정에서의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POPS 또한 원정이 8할대로 상당히 높고, 또 화삭 상대로도 사실 뭐 지난 시즌에 그렇게 강점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평자가 거의 4점대로 높기도 했었다. 클리블랜드란 팀 자체가 최근에 원정 경기 빠다 보면은 되게 기복이 심하잖아요. 최근에 10경기 한정 놓고 봤을 때 지금 리그 거의 최하위권을 원정 빠따를 기록들 다 갖고 있는 게 바로 원정 클립을 빠따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 뭐 결론적으로는 이것 또한 뭐 선발, 불펜 그리고 타선까지 모두가 화삭이 앞서는 경기인데, 다만 한 가지 조금 불안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아예 구승투수예요. 구승투수.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안 가지고 가는 게, 물론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BJ들 표 받아볼 때 보면은 제가 지금 10연승을 이제 10번 저렇게 했잖아요. 9연승도 제가 10연승 도전만 놓고 봤을 때 제가 15번 도전했거든요. 근데 형들이 가장 구매를 안 할 때가 언제냐면 9연승 때예요. 오히려 이거 웃긴 게 보면 10연승 넘어갔을 때랑 그 다음에 제일 구매를 많이 하시는 게 7연승부터 8연승까지, 6연승부터 8연승까지요. 요때 구매율이 가장 높고, 9연승 들어가면은 여기서부터 구매를 잘 안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홉수라고도 하고 우리가 흔히, 그리고 요쯤 되면 끊길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인데, 뭐 어쨌든 저는 이 구승투수 잘 안 건드립니다. 이 구승투수는 어쨌든 그만큼 위닝 멘탈리티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보실 때 역배는 보지 마시고요. 요거 프랜승 쓰기 좋은 경기긴 하거든요. 뭐 배당 상관없이 가져가실 분들은 요거 화삭 프랜승만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저는 이거 승일무짜리 경기 나올 수도 있다 보고, 두 선발 투수가 개빈 윌리엄스가 만약에 긁혀버리면 1점 차 언더 봅니다. 뭐 2대1 클리블랜드 승, 뭐 이런 느낌으로도 보기 때문에 승일무, 화삭 프랜승,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화삭도 홈 경기 빠따가 괜찮아서 따라붙는 점수는 계속해서 따라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애리조나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얘기를 드렸죠. 오늘은 내가 분석을 하면서 1순위 경기를 알려드리겠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한테도 하나 또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알려드리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만큼, 오늘의 제 메이저리그 1순위 경기 바로 세인트루이스 경기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세인트루이스 홈 선발 투수입니다. 안드레 팔란테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8승 4패, 방어율 3.7점대로 아주 준수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팔란테입니다. 근데
팔란테는요, 얘는 언젠가 이렇게 잘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았던 게, 팔란테가 구종 가치가 되게 좋았거든? 지난 시즌도 보면 얘가 홈 한정 강투수인데, 그래서 제가 홈 선발 등판할 때마다 좀 팔란테를 챙겨갔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구종 가치가 굉장히 좀 훌륭한 그런 선수입니다. 뭐 어쨌든, 그리고 원정팀 LE 선발 투수가 메릴 켈리입니다. 이번 시즌 5승 6패, 방어율 6점대입니다. 켈리는 끝났어요. 켈리는 이 정도의 지금 구종 가치면 그냥 KBO 다시 오세요. 어쨌든 팔란테 먼저 보시면은 뭐 홈런을 거의 안 맞는 유형이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땅볼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들이 보통은 땅볼 유도가 상당히 잘 되는 그런 투수들이 많기도 한데, 이 선수가 좀 유독 극단적인 유형의 땅볼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번 시즌 홈에서 좀 약해요. 홈에서 방어율이 5점대, 원정 경기가 2점대로 사실 홈 경기에서 조금 더 약한 느낌의 피칭을 해주고 있기도 하다, 이거 알고 계시고, 또 불펜 같은 경우에도 리그 하위권에 좀 머물러 있다. 그리고 빠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차갑게 식었다, 이 정도가 세인트루이스의 문제겠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거를 상쇄할 정도로 사실 성적이 너무 안 나오고 있는 게 오늘 애리조나의 메릴 켈리입니다. 이 메릴 켈리는 얘는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직전 경기 혹시 다들 기억나십니까? 에인절스전 때, 그때도 제가 메릴 켈리는 무조건 그냥 반대 찍으셔라 말씀드렸고, 이 당시에도 메릴 켈리가 5이닝 동안 6실점하면서 박살났습니다. 얘 문제가 뭐냐면 세부 지표 중에서 좋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WICP가 1.5점대, 그리고 홈런 수치가 경기당 2포인트, 피안 타율만 무려 3할대, 득점권 피안 타율 아닙니다. 그냥 피안 타율 3할대, 그리고 피장 타율도 무려 5할 중반대. 좋은 수치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인트루이 상대로도 상당히 약합니다. 평자가 거의 5점대 가까이 또 육박하기 때문에 이거 메리조나 어떻게 가나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세인트 그냥 찍고 가는 겁니다. 모든 지표에서 세인트루이스를 가리키고, 이거는 세인트가 빠따에서 해줄 수 있는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애리조나가 진짜 뭐 빠따에서 의학 죽이지 않는 이상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애리조나는 기본적으로 홈보다 원정에서 빠따가 더 식어버리는 팀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인트루이스 승, 그리고 마헨 승, 그 다음에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1순위는 저는 세인트루이스 승, 요거를 1순위 경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콜로라도 그리고 보스턴 경기, 오늘의 마지막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로라도 선발 투수입니다. 그래도 콜로라도에서 이제 그나마 유일하게 뭐 1선발이라고 볼 수 있는 라이언 펠트너입니다. 이번 시즌 2승 2패, 방어율 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 선수는 뭐 홈 경기에서 잘 던집니다. 누차 얘기 드리지만 라이언 펠트너 원정 경기가 POPS가 오히려 9할대, 말 안 되게 높고 홈 경기가 6할대로 상당히 훌륭하다. 이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뭐 쿠어스필드를 쓰다 보니까 장타를 많이 맞는 유형이긴 해요. 뭐 홈런도 많이 맞고 장타율도 높은 편이긴 한데, 다만 이 선수의 강점은 득점권에서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난타당하지 않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뭐 그만큼 어느 정도 좀 버텨야 되는 힘은 분명히 있고, 직전 경기도 커프스 상대로도 5이닝간 2실점, 나름 버텨내는 그런 힘이 좀 있다라는 거 한 가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불펜이 리그 꼴찌입니다. 거의 29위 수준, 거의 꼴찌에 육박하기 때문에 뭐 콜로라도는 늘 콜로라도다. 결론적으로 빠따에서 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 빠따가 너무 좋잖아, 그죠? 얘들 뭐 평균 득점, 홈런, 장타 최근에 10경기 동안 대부분 지표가 이제 1위, 2위입니다. 그만큼 콜로라도는 역시나 빠따에서 오늘 뭔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보스턴입니다. 오늘 선발 투수가 제이크 베넷입니다. 1승 3패, 방어율 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베넷 같은 경우에도 뭐 문제가 되는 건 역시나 POPS입니다. 뭐 어쨌든 POPS 원정 경기에서 무려 9할대로 홈 경기 6할대에 비해서 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홈 경기 방어율이 4점대인데요. 원정 경기 방어율이 7점대입니다. 보스턴도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빠따가 뜨겁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갈 거 뭐죠? 오바입니다. 요거는 콜로라도 오바 쪽으로 하나 접근해볼 수 있는 그런 경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굳이 본다면 보스턴 승 쪽 보겠고요. 뭐 저는 요 오바 쪽으로 11.5, 11.5인가요 이게? 11.5죠. 11.5 오바, 이렇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월드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 경기입니다. 메갓.
와, 저는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이거 강승부였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이거 이때 아르헨티나랑 오스트리아 오버. 특히나 오스트리아 오버하는 형들한테 이거 1순위로까지 들었을 정도로 이거 말 안 된다. 이거는 개꿀이 구간이다라고 얘기 드렸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승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거 우리 그때 여러분들 제가 막 그 방송국에다가 공지 쓰면서 같이 봤잖아요. 와, 진짜 제가 아마 방송 키고 아마 그 경기를 중계했다면 목소리가 아마 다 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로 이거 친구랑 같이 봤거든요. 그냥 미쳤어요. 얘는 메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뭐 모든 축구 전문가들, 언론가들, 역대 고트라고 평가되는 축구 선수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지만 메시가 그냥 아르헨티나의 그 자체입니다. 이게 메시가 진짜 안 뛰거든요. 제가 이때도 친구랑 경기 보면서 야, 메시, 왜냐면 친구가 호동생이라서 쟤는 왜 저렇게 안 뛰냐 뭐 그러더라고. 근데 공 잡으면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이거 골이다. 그냥 진짜 골이에요. 두 번째 골이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이게 평범한 그냥 땅볼 같아 보이지만, 땅볼로 깔아찬 슛 같아 보이지만, 그게 그 0.1초의 순간에 골키퍼 속이고 반대로 차는 거잖아요. 그냥 신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전 경기가 조별리그를 제가 싹 다 봤어요, 이번에. 한 경기도 빠지면서 다 봤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냥 축구를 보면서 그러니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고, 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직전 경기 요르단전을 상대로 3대1 또 시원하게 승리를 거둬내기도 했는데, 자, 요거는 제가 최근에도 얘기를 드렸죠. 요르단이란 팀의 A매치 때 어떤 성과를 냈었냐면 요르단이란 팀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생각보다 은근히 끈끈해요. 잘 안 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웬만한 중동 팀들이랑은 다르게 은근 라인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스트리아가 뭐 1실점도 했고, 그 과정에서 3실점이라는 게 3득점이라는 것도 가능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는 이번 A매치 전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수비적인 팀입니다. 이 평균 실점이 1실점이 안 돼요. 0.4실점인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으로 실점 관리가 잘 되고 되게 보수적인 팀이야. 근데 요르단이라는 팀 자체가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까 직전 경기도 3골이 들어갔고, 제가 그래서 막말로 갔다 그때 오스트리아 2.5반은 오스트리아 혼자서도 3점 다 넣는다라고 얘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볼 때 경기 되게 보수적으로 할 겁니다. 원래 오스트리아가 보수적인 팀이에요. 팀 자체가.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 제가 최근에 바로 직전 경기 때 알제리전에서 프리뷰 해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현 시점 월드컵 전팀 48개국 통틀어서 가장 수비 좋은 팀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모로코를 꼽겠지만 수치상 놓고 봤을 때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여러분들 A매치 최근 10경기 평균 실점 0.2실점이에요. 모로코가 0.4인가 0.6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 아르헨티나 0.2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클린시트를 밥 먹듯이 해. 10경기 중에 8경기가 클린시트예요. 원정 경기도 클린시트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지금 단순하게 메시가 있다, 뭐 공격을 잘한다 이런 걸 떠나서 애초에 수비를 정말 잘하는 팀입니다. 물론 직전 경기도 이제 옵사골 하나가 취소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실점을 아예 안 하는 팀이 바로 아르헨티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도 8연승이더라고요 벌써. 그만큼 그냥 이거는 아르헨티나 승이에요. 1대0 아니면 2대0일 겁니다. 오늘도 아르헨티나는 실점하지 않을 거고, 역시나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는 이거는 이번에 저는 전승 봅니다. 이거 조별리그 전승도 가능해 보인다. 저는 이 경기는 아르헨티나 승, 그리고 마헨 아니면 햄무,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볼게요. 오버 뜨려면 오스트리아가 넣어야 오버할까요? 근데 1대1도 가능성이 있어. 1대1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오버보다는 언더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승, 마헨 승, 햄무, 그 다음에 언더. 자, 다음은 프랑스 그리고 이라크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극장이었죠. 직전 경기 다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이거 어디 있냐, 이거 오바 하나 있는데, 프랑스 오바 하나 있는데, 요때 프랑스가 막판에 세네갈과의 경기에서 또 극장 오바, 여기 있다. 이때 우리 이것도 승부였구나. 기억난다. 그래, 승부 갔을 때 맞아. 세네갈 오바요. 그때 극장으로 또 띄워주면서 프랑스가 또 시원하게 3대1로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이때 제가 그 프랑스라는 팀의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음바페는 음바페입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아무리 뭐 리그에서 죽쓰고 여자친구 만난다고 경기 던지고 A매치 때 부진하고 한다고 치더라도요, 이렇게 월드컵만 오면 미쳐 날뛰는 새끼들이 꼭 있어요. 이게 바로 음바페입니다. 대단해요. 그냥 클래스가 좀 다릅니다. 다른 선수들이랑 달리 움직임이나 클래스 다 다릅니다. 세네갈이 정말 잘했거든요, 여러분들. 지정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세네갈이 정말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3대1로 찍어 눌렀다. 뭐 어쨌든 음바페의 개인기량이 좀 빛났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대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에게 4대1로 패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거 그때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번 월드컵의 최대 피해자는 이라크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 문제가 뭐냐면 눕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얘네들 그 카타르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카타르도 이번에 이게 캐나다한테 이제 처발렸던 이유가 뭐냐면 못 누워요. 북중미 월드컵의 그 룰 특성상 이게 시간 지연이나 이런 페널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중동 팀들이 이제는 들어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템포에서 밀리고 주도권을 내어주더라도 누워서 경기를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거야. 순수 개인 기량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라크는 사실 수비가 좋은 팀은 절대 아니거든요. 얘들이 제가 A매치 구간 때 뭐 이라크 프랜슨 갔다가 막 승부도 먹여드리고 뭐 연승도 막 8연승 해드리고 했던 것도 기억나는데, 이라크가 쉽게 잘 안 져요. 1점 차 이상으로 엔간은 잘 안 지는데 이번에 월드컵에서 3점 차로 바로 월드컵 오자마자 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으로 월드컵 레벨이 아니라는 거겠고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높이를 활용한 세트피스를 기본적으로 좋아하는데 프랑스가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높이가 워낙 좋은 팀이었고, 저는 이거는 사실 프랑스 팀은 저는 아프리카 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높이 차이도 많이 날 거고, 뭐 이라크가 최근에 노르웨이한테 4대1로 패배를 했던 게 저는 우연은 아닐 거라고 봐요. 오늘도 프랑스가 뭐 똑같이 한 4대1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근데 프랑스 경기력이 생각보다 별로던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오늘 2마인부터 형들 출발이거든. 1마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프랑스 경기력이 그렇게 별로 좋진 않던데요. 이거 뭐 2마인승 가능할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프랑스가 원정 경기를 잘해요. 제가 뭐 A매치 때나 또는 월드컵 예선 때도 이제 프랑스를 좀 걸러갔을 때를 보면은 홈 경기 좀 걸러갑니다. 그러니까 그쵸, 정확히 이게 여러분들, 자 프랑스 경기가 어떻게 되냐면 2점 차에 딱 걸칠 것 같아. 그러니까 3대0 아니면은 뭐 3대1 아니면 4대1 요렇게 좀 걸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2마행 이상으로는 올리지 마시고요. 언더오바는 오바. 근데 오바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3대0 가능성도 좀 있기는 해요. 자, 마지막, 다음 노르웨이랑 세네갈 경기입니다. 오바 찍고 보세요. 이거 오바 찍으세요. 이거 2.5를 줬어. 자, 노르웨이 경기에 여러분들 2.5를 줬다? 오바 찍으세요, 그냥. 그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제가 파라과이 형들 역배 잡아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들 터키 쪽으로 죄다 몰릴 때 혼자 제가 파라과이 역배 봐드렸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월드컵만 되면 잘하는 국가들이 꼭 있다 말씀드렸죠. 중남미에는 멕시코가 있고, 그리고 남미에는 파라과이가 있다. 그럼 아프리카에 어디가 있냐? 세네갈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월드컵에 꾸준하게 출전했던 국가이자, 세네갈은 늘 이 조별리그 그리고 월드컵에서 득점 수치가 꽤나 높았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노르웨이 경기 때 3.5가 아니라 2.5 받는 거 진짜 귀하거든요. 노르웨이 경기 2.5점대에 언더바를 쥐어줬다. 오바 찍고 보세요. 누가 이기든 알바입니까? 그냥 오바 찍고 편하게 보시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요르단과 알제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히 무너졌던 알제리 그리고 요르단이었습니다. 요르단은 오스트리아에게 3대1 패배, 그리고 알제리는 아르헨티나에게 3대0의 패배를 당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알제리 직전 경기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 이거 아르헨티나 경기 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알제리 못했나요? 절대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대0으로 패배했는데 이게 못한 게 아니면 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진짜 그 경기는 메시가 있고 없고 차이였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중원에서 볼 키핑들이나 또는 이제 뭐랄까 라인 끌어올리고 뭐 수비 정렬하고 알제리 진짜 잘했습니다. 이거 3대0으로 질 게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메시 없었으면 뭐 1대1도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다고 보는데, 그만큼 알제리가 기본적인 수비 블록도 좋았고 중원에서 볼 운반도 잘했고, 심지어 뭐 위협적인 찬스도 많았고 뭐 옵사골도 하나 있었고, 이 메시 때문에 사실 알제리는 좀 크게 패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자, 요르단입니다. 직전 경기 이제 오스트리아에게 3대1로 패배를 했는데, 저는 좀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굉장히 뭐랄까요,
보통 우리가 중동팀이라고 한다면 라인 내리고 게임 지겹게 하고 재미없고 이런 경기들이 뻔한데 요르단은 분명 다르죠. 요르단은 확실히 제가 직전 거래소 경기들도 말씀드렸지만 요르단이 쉽게 무너질 팀은 절대 아니다. 은근히 얘들이 좀 끈질기고 집착도 있고 은근 잘 따라붙는다고 말씀드렸던 만큼 좋아요. 공격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좋고 A매치 최근에 뭐 평균 득점도 1.7에서 1.8까지 만들어냈을 정도로 기본적인 득점도 나오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뭐 알제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전 경기 아르헨티나전에서 아르헨티나 뭐 강승부 보고 했던 이유는 알제리가 이렇게 되면은 그 월드컵에서 총 7경기를 했는데 1승 2무 4패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상대로 그때 넣었던 4득점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평균 1득점도 안 나오기도 해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도 요르단이 생각보다 저는 잘 따라붙지 않을까 싶어. 알제리의 문제가 뭐냐면 조별리그에서 실점 관리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경기는 보통 오바 쪽으로 가보셔도 좋습니다. 뭐 2대1 가능성 높으니까 오바 쪽으로 가거나 또는 최근에 경기를 한번 놓고 보면 알제리 승. 알제리는 여러분들 모로코를 잇는 그 아프리카 입장 팀이긴 합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르헨티나전에서 잘했어요. 게임 잘했는데도 졌단 말이야. 좀 아쉽겠죠. 어쨌든 알제리 승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요르단 2프랜승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긴 하는데요. 다만 요르단이 월드컵 레벨인가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그것도 참고 한번 해주시고. 자, 오늘 이렇게 메이저리그 총 7경기 그리고 월드컵 4경기 깔끔하게 프리뷰를 끝 맞춰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조별리그 3차전이 이제 또 시작을 하는데 조별리그 3차전은 6경기씩 하거든요. 하루에 6경기씩 총 이제 4일 동안 5일 동안 4일 동안 걸쳐 하는 것 같다. 4일 동안 걸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구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상성 좋은 팀들끼리 맞붙는 그런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때 제가 좀 이제 금액을 올리거나 승부 위크 같은 개념으로 연속 승부를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드 이제 좀 준비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미리 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메이저리그도 5연승 또 도전 구간이다 보니까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좋은 경기를 잘 골라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주시면 24시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